11장에는 이제 기하학적인 반사판하고 디퓨저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음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1D 아니면 2D로 해가지고 깊이별로 이렇게 막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찌 본다고 하면 그보다 좀 전에 이제 어떤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공면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끝에 가보면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이제 최저가를 시키는데 컴퓨터가 이 형상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또 빨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컴퓨터로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그 프로그램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뭐 저번에 라이노하고 뭐 그라스호프 어쩌고 해가지고 안에 코딩을 해가지고 어쩌고 판단을 해봤는데 난 해보진 않았고, 근데 이제 오늘 보여줄 거는 AFMG에서 나온 리플렉스는 내가 이제 형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형상을 이렇게 형상이 몇 종류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 뭐 구, 삼각형, 뭐 사각형, 통지 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주면 얘가 BM으로 분석을 바로 해줘. 그러면 확산 개수가 나와. 그래서 아까 이제 확산판을 아까 간격을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띄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막 이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본다고 하면 아까 예를 들면 아까 QRD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이가 사각형이 높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기서 확산 개수를 볼 수 있어. BM으로. 근데 생각이 그 BM이 굉장히 빨리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바로 리플렉스가 하는 거예요. 딱 그 정도밖에 안 돼. 최저가 설계는 건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찾아낸 형상을 내가 이렇게 배치하면 어떻게 되지? 뭐 삼각형을 이렇게 배치하면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 뭐 이런 것들 정도 알아주고 그 정도 아는 것들이. 근데 안에 리플렉스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지금은 근데 거기도 공면은 안 돼. 공면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돼. 예, 빨간 것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 또는 피라미드형은 형상에 따라 분자는 리디렉션 및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리디렉션이라는 말은 이제 반사되는 각도가 바뀌겠죠. 근데 삼각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가 보면 뭐 삼각형을 뭐 이렇게 뭐 지글재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뎁스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에 따라서 그 반사되는 그 반사파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가 나와요. 공면은 더 명백하게 확산되고 더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단순한 원통은 반사를 공간적으로 퍼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좋은 디퓨저에 필요한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거 면이 아닌 이상은 뭔가가 이렇게 막 반사를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QRD의 개념은 아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 번에 확 확산시킨다 그랬죠. 한 번 맞고 나면 확. 그렇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직육면체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게고 플러트 막 생기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달아주고 나면 뭐 1초에 340m 날아가니까 엄청 빠른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막 확산 공간을 만드는 거지. 그렇죠? 또 마주보는 벽이 서로 없도록 해가지고 뭐 오각형인데 희한한 구조를 하고 나면 금방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더 빨리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뭐 공간적인 확산기를 달고도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만으로도 뭐 어쨌든 확산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좋은 디퓨저의 유일한 요소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디퓨저 설계는 표면 거칠기 또는 임피던스 변화에 의해 표면을 분해하는 것이지만 표면 크기가 파장과 비슷한 크기를 갖는 경우 표면조차도 가장자리에서 상당한 회절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한 크기 표면에서의 상단에 대한 이유는 회절 및 확산 반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사람이 음성이라는 게 20에서 2만헤르츠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장이 17m에서부터 1.7cm까지라고 2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 파장에 비해서 이 면이 예를 들면 한 10배 이상 크다, 5배 이상 크다 그러면 가서 반사돼서 나올 거잖아요.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10kg 입장에서 한 요만한 것만 하더라도 요만한 면만 하더라도 다 정반사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반해서, 그리고 이제 얘가 얘하고 그 파장하고 이 사이가 1대1이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요만한 뭐 10원짜리 동전 같은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kg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반사도 있지만 회들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그렇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다 뿌려진다. 이제 산란 스캐터링이라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반해서 또 100Hz 입장에서 뭐 100Hz 3.3Hz잖아요. 그렇죠? 10원짜리 동력 많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거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그 기하학적인 모양이 있으면 이게 어떤 주파수에서는 적반사가 되고 어떤 주파수에서는 그냥 투과가 되고 아무 의미 없이 투과가 되고 어떤 주파수에서는 확 스캐터링 해가지고 막 퍼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그 사람은 하나의 소리를 듣지만 악기별로 다 다른 식으로 이제 이게 공간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뭐 싹 다 반사가 되든지 싹 다 확산이 되든지 싹 다 투과가 되면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것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주파수 특성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특히 이제 그 내가 들은 주파수 파장하고 그러니까 공간 이게 어떤 면의 사이즈가 1대1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엣지에서 있잖아요. 엣지에서 이제 산란, 회절 이런 것들이 회절파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여기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 보면 뭐 진동판이 우퍼 진동판 요거 있잖아요. 그렇지? 우퍼 진동판 여기서 소리 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소리가 나지. 트위터는 뭐 저기서만 소리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저기 안 나는데 중요한 거는 소리가 쑥 가다가 여기 보면 탁 뒤에 면 탁 꺾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꺾이잖아요. 예? 저기서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저기서 왜 소리가 날까요?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저기서 소리가 왜 나는지 아는 사람. 압력차로. 그치. 그러니까 소리의 정의, 그때는 뭐든지 뭔가 애매할 때는 정의를 생각합니다. 소리의 정의는 뭐냐 하면 소리의 정의는 압력의 교란이에요. 뭐 압력이 뭐가 바뀌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싹 바꾸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나오다가 뒤로 꺾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스피커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2배로 만들어주는 압력판이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뒤에 보면 이 판때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때기가 소리 같이 내준다고. 그럼 소리가 점점 커지게 나오는데 갑자기 허당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6dB이 커지다가 저기는 갑자기 이제 허당이 되니까 6dB이 쑥 떨어져 버린다고. 딱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갑자기 확 커졌는데 96이었는데 갑자기 80에 쑥 떨어져 버리는 거지. 6dB에 떨어지는 거니. 6이 빠지는 거니. 96이 90으로 바뀌는 거니. 그럼 6dB 차이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회절파라는 거죠. 근데 내 코너가 다 생겨. 그런데 이제 스피커 보면 또 뒤로 또 넘어가는 애도 있을 거야. 또 가다가 저 끝에 가면 또 회절이 또 생기지. 거기서 또 생겨. 이쪽은 여기서 또 생기겠죠. 또 생기고 한다고. 계속 이 꼴이 생긴다고. 그래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실제로 주파수 특성하고 회절파 영향을 본다 그러면 한 2차에서 3차까지는 생겨. 내가 1dB 이내로 맞춰주려면 이거 3번 회절까지 넣어줘야 돼. 적어도 2번 이상. 그렇게 주파수 특성이 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두 번째도 중요하다. 무슨 이해가요? 그래서 이 회절이 되게 중요한 거고, 확산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도 해주면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잔향실에다가 흡음재를 싹 깔아가지고 재면, 흡음재는 어쨌든 위에는 우리가 그 정보는 흡음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에다가 여기다가 흡음 개수만 넣어주면 이제 잔향 시간을 계산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만한 두께가 있는 거잖아, 이게 흡음재가. 이걸 모르는 거지, 그치? 근데 거기서 회들에서 생기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흡음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반사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또 6dB 차이 날 거잖아. 그럼 여기서 회들파가 확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잔장실에서 재는 흡음 개수가 안 맞다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회절파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디퓨저 이런 거 설계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회절파라는 게 뭐고 특히 이제 엣지톤이라는 게 뭐고 엣지톤.
H2는 두 군데서 나왔어. 아까 방금 스피커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피커에다가 이런 식으로 잘못 만든 스피커 전용기 있는데 이제 R로 이렇게 예쁘게 줘야 돼. 꺾인 것들은 무조건 회전파가 생겨. 그게 소리가 듣기 좋니? 이건 약간 다른 얘기고 이게 날선 소리로 들려 이렇게. 그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려면 이렇게 이렇게 면치기를 하든지 공유를 주든지. 공유를 주는 게 제일 낫겠지.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회전파가 안 생기는 거지. 스물스물 넘어가는 거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회절돼 가지고는 파형도 H동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어디 끝에 보면, 그래서 도로 이렇게 달릴 때 보면, 방음벽 보면, 소리가 어디서 넘어오는지 보면, 이 방음벽이 완벽하다고 하면 끝에서, 방음벽 끝에서 소리가 들려, 차 소리가 들린다. 일로 타고 넘어오니까, 그렇지? 그것도 이제, 그 끝이 뭐가 되냐 그러면, 그 끝이 회절에서 생기는 회절파 사운드가 만들어져. 그래서 거기다가 그 헬륨물질 업소보단 걸 쭉 지금 고속도로가 그렇게 세트했다 그러면 줄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고. 다 이제 평면 표면이에요. 평면 표면. 그냥 평평한 면이야. 네? 무한극의 표면 표면의 반사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 거칠기가 없으면 가장자리 회전에 의해 분산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 표면인데도 이것도 확산이 이루어져. 무슨 평면 표면이 무슨 확산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하는 큰 게 평면 표면을 쓰는 게 아니라 잘라 쓰잖아요. 이거. 잘라 쓰면 끝에서 어떻게 돼? 회들이 생기지. 그럼 그게 산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확산 개수를 질 때 항상 보면 노멀라이즈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정조화를 시킨 다음에 확산 개수를 보는 이유가 무한평면이 아니고 요만한 게다가 붙이고 나면 이 요만한 거 이거 자체에서도 확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판때기 그 자체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있잖아요. 네, 판때기에서 상태하고 요거만 그 크기 요걸 붙일 때 두 개를 떼가지고 그걸 갖다가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노멀라이즈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들이 요한한 크기의 평면이 만들어지면 항상 확산이 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소스가 있고 리시버 여기 있잖아요. 막고 이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면 지오메트리 for 사운드 리플렉션 프롬 플랜스가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스캐터링 거는 보면 거의 약간 고주파수 통과 필터 요런 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주파수에서는 스캐터링이 잘 안 생기는 거죠. 왜 저주파수 안 생기겠어요? 파장이 얘가 넘어가는 거예요. 얘 100Hz 밑에 입장에서는 뭐하냐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지, 파장이 되니까. 근데 그 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요게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요. 예. 수직으로 들어올 때 있냐 43도냐 80도로 들어올 때 따라서 이 특징이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읽어보시죠. 산란 압력은 대략적인 고역 통과 필터 능력과 유사합니다. 예? 평면 반사체에 대한 차단 주파수는 정반사와 상당한 회전 사이의 천위 주파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주파수부터 올라가는 애 있잖아요.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평면도 이렇게 나타난다. 예, 읽어보시죠. 단순한 고역 통과 필터로 반사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 모든 방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고역통과 필터만으로는 이렇게 입사 각도에 따라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기하학적 반사 지점이 패널 표면에 있을 때 고주파에서 반사된 압력이 정반사 보동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기하학적 반사 지점이 표면에 있지 않은 경우 반사 압력은 전적으로 회절로 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신기 주파수 응답은 대역 통과 필터 응답에 더 가까운 것에 따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읽으십시오. 예. 따라서 차단 주파수 표현이 작동하는 영역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은 기하학적 반사 지점이 패널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적으로 하이패스 고역에서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평면에서 이 반사가 생겼을 때 입력하고 이 반사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거의 에너지가 많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컴퓨터가 착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컴퓨터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지. 특정 주파수만 이렇게 나오고 특정 주파수 없어지니까 뭐 희한한 소리 계란이 왔어 계란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지. 그게 이제 컴퓨터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왜 컴퓨터가 걸리는 줄 알아요? 아는 사람.
가게를 생겼어. 예, 요 사이에 공진 때문에. 요 끝에서, 이 끝에서 갑자기 확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확 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으면, 이렇게 다시 튕겨 나오는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공진 모드가 생기면 특정 주파수는 커지고 특정 주파수가 막 생긴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계란이 와서 이렇게 들린다고.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캐터드 프레셔 레벨 프롬 그러니까 평편에다가 있잖아요. 이게 파장이 큰 거다 굉장히 큰 거. 그 다음에 비스무리한 거. 훨씬 작은 거 내는데 하지 작은 거 하니까 딱 날아가니까 지 모양으로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되게 정반사가 되는 데에 반해서 이제 그 뭐냐. 여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디지? 이 점선이 이건가 이거? 아 점선이 이거죠, 그죠? 요거. 요게 이제 이게 이거고, 그쵸? 이게 굉장히 작은 얘가 이거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되고 확산이 되면서 이번에 좀 퍼져 나가죠, 그쵸? 그 다음에 완전히 점선이 이제 요거 이렇게 됐죠. 이거는 굉장히 이 방 줄어들잖아. 왜 줄어들까요? 반사 에너지 확 줄어들잖아. 그 넘어가니까 반사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 보면 이게 한 칸이 이게 뭐 20데시벨 이상인데 40데시벨 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거의 뭐 압력으로 치면 뭐 거의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라고. 확 줄어드는 거라고 소리. 어쨌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읽어봅시다. 가장 큰 파장의 경우 산란능력은 흑사의 성주를 따르는 쌍극자 모형에 의해 생성되는 산란능력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무한히 얇은 표면으로 발생하는데 유한한 두께를 가진 표면이 유한한 압력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긴 파장의 경우 모든 각도에서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쌍극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간섭이 지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이 있는데 소리 옆으로 날라오면 있잖아요. 반사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0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은 없잖아요. 반사는. 왜 이게 90도로 올 때는 이렇게 없냐? 그럼 당연히 그 면사가 이제 옆으로 부는 것들은 당연히 반사가 없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여기서 반사가 생기고 그래서 이 고사의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평면 편언을 왜 보냐고 하면 그림 11.7부터 볼게요. 이 그림이 얘가 그림 11.7이 얘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읽어봅시다. 그림 11.7은 패널을 가까울수록 평평한 표면이 소리를 분산시키는 데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면 표면이 좋은 디퓨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란 에너지 극성응답은 직접음과 반사음이 어떻게 간섭하는지 청취자가 듣는 소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 컴퓨터 응답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운드가 착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평평한 표면이 있으면 어때 컴퓨터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이 컴퓨터라는 게 뭐가 그래서 그 PA 같은 거 할 때는 절대 이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야외 공연장 아니면 실내에서 공연하는데 스피커를 이 벽에 거치다 매달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하고 같이 다 날아가거든. 그러면 음색이 사실 굉장히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은 그 주변에 흡음을 다 시키든지 스피커 1차 반사 생길 만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벽에 있는 거 달 때는 아예 벽에 붙여버리든지 차라리 어중간에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서 스피커하고 벽 사이에 반사 때문에 컴퓨터에 생겨가지고 주파 특성이 굉장히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그런 일들이야 뭐 집에 스피커 들을 때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 아싸리 많이 띄우든지 한 1m 이상으로 200하고 240 1m 이상으로 많이 띄우든지 아싸리 붙여버리는 둘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어중간에 띄워놓으면 뭐 100Hz 뭐 미리 80Hz 이런 부분이 확 죽어버리는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흡음을 이제 없애주든지 아니면 벽에 붙여버리든지 이런 작업해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원거리에서 이제 측면으로 오는 그런 반사 그 자체 때문에 어쨌든 생긴다고 한다고 하면 측면 반사 때문에 컴필터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컴필터링이 생기면 사람들은 음색이 나빠지네. 이렇게 단순 논리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파 특성이 이렇게 없어지면 사람들이 공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하면, 왜냐 그러면 컴퓨터가 생기는 거는 반사음이 생기니까, 있는 거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반사음이 없으면 스피커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음색 자체가 없어진가, 스피커 특성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하고, 반사 때문에 서로 간섭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구분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럼 함부로 EQ를 걸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가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데, 해피는 이 반사가 옆으로 날라오는 반사야. 그러면 사람은 공간감으로 느끼게 돼. 이게 되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GLM이나 소나무스 같은 경우는 이거 오니까 이상하니까 EQ가 이렇게 막 들릴 거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반사가 옆으로 날라오는 반사냐, 위로 날라오는 반사냐, 사람은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위로 날라오는, 만약에 위에서 반사한다고 하면, 그냥 공간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더럽게 느껴. 위에서 날라오고 이거는 사람은 모노성으로 느끼는, 양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때문에 모노성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측면에 날라오는 반사는 얘가 서로 다른 경로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공간감으로 느끼는 데 반해서, 근데 마이크로폰 입장에서 일어나려고 시간만 같으면 똑같은 인기 또 뜬단 말이지. 요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시대가 오면 많이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사운드 착색은 발색되고, 일단 이건 안 좋은 쪽으로 갔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하는 거예요. 예. 그림 11.8이 얘고, 그쵸? 여기 보면 이 면이죠, 면. 여기, 그쵸? 이 다 면이지 않습니까, 그쵸? 다 이 면들이에요. 이렇게 면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면을 푸는데 면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각도가 다 다르죠.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면으로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날라기나서 이렇게 있지만 완전히 확산되는 건 아니지만, 정반사가 돼가지고 좀 많이 뿌옇게 흩어지는 것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얘랑 파장이 비슷한 대역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확산이 많이 된 거예요. 이제 요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산판에 처음으로 평면 확산판부터. 이제 큰 데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읽어보십시오. 동양 콘서트들은 바이오필름이 아닌 단단한 반사 표면을 원하기 때문에 19mm 합 반사에 끼워진 정탄성 재료로 구성된 제한된 층 덤핑 패널이 사용되었습니다. 콘서트는 대형 패널 섹션에서 균일한 반사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각진 설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진 걸로 해가지고 안에 댐핑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치가 된 게 뭐 이런 데가 있다. 밑에도 이런 데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각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요 밑에 앉는 사람들한테 잘 퍼지도록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만드냐. 이게 이제 방법이 있어. 컴퓨터로 하면 다 되겠지. 컴퓨터로 하면 음악을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얘를 10분의 축소 모델을 만들어. 축소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뭐라 그랬더라. 벌브로 있잖아. 10W짜리 이렇게 LED 조명을, 광원을 하나 달아. 그치? 얘를 전부 다 거울로 다 만들어. 거울로 쪼개가지고, 유리로 쪼개가지고, 거울로 쪼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밝기가 다 일정하게 나오면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밝기를 다 일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를 다 맞춰주면 있잖아요. 밝기가. 얘는 어느 쪽을 밝혀지고 어느 쪽이 다 정해질 거잖아요. 그쵸? 위에서 강원을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소위 말해 정반사 이용을 한 거였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콘솔 설계를 할 때는 축소 모델로 해요. 축소 모델로 하면 보통 10분의 축소 모델이든 20분의 축소 모델을 하는데, 축소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컴퓨터가 아직까지도 확산을 모델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곡면을 컴퓨터는 이거는 거시물이 안 되거든. 다 각으로밖에 안 돼. 각을 잘라줘야 돼. 두 번째는 축소 모델을 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뭐 한 것 같잖아. 이렇게 그걸 만들고 해야. 이거 만드는데 보통 억대가 들거든. 그래서 축소 모델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도 이런 것도 축소 모델 일본 애들 잘 만들어. 손재주고 있어요. 조금만 이런 거 잘하거든. 그러면 축소 모델을 할 때는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10분의 1 모델로 하면 주파수는 이거보다 10배로 돼줘야 돼. 그러니까 초음파를 쏴줘야 돼. 내가 예를 들면 10분 축소다 그러면 사람은 20에서 2만 킬로 된다고 하면 200S부터
뭐 20만 킬로까지 쌓을 수 있는 걸로 해야 이제 그거 10대가 그 미터를 사기 때문에 10kg를 쌓으면 실제로 1kg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이런 걸로 가지고 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패널 어레이 응답. 패널 어레이 응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패널을 다 주는데 이걸 여러 개 놔주는 거예요. 여러 개. 어레이를 해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패널 어레이를 여러 개 놔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올해 여러 평형 패널이 사용되는 경우 반사는 단일 패널 응답과 주기적 배열 효과의 조합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주기적으로 놔주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중에 아까 우리가 뿅뿅뿅 이렇게 뜨는 거 뜨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간격들을 다 주기적으로 놓으면 사실 안 좋아. 별로 안 좋아요. 소스가 여기 있고 리시버 리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뜨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읽어봅시다. 저주파에서 단일 패널 반사는 상대적으로 작고 회장의 패널 크기에 비해 크기 때문에 쌍극자 응답을 따릅니다. 사실 패널 어레이로부터의 반사는 어레이의 더 큰 표면적으로 인한 방사파 반을 제외하고는 단일 패널 반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뭐 이건 얘는 저주파수 쪽이래. 저주파수는 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 어쨌든 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고주파수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거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패널 어레이 응답에서 있잖아요. 이제 근거리하고 원거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3000이나 10km 보면 다 이렇게 출렁출렁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 그 이야기고요. 읽어볼까요? 어레이 8m 아래 수신기 라인이 있는 반사를 보여줍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원거리 소스가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근거리 소스가 있습니다. 고주파에서는 각 패널의 정반사가 분명합니다. 산란 압력은 고르지 않고 수신기의 기하학적 반사점이 패널 사이에 있는 경우 최소값, 기하학적 반사점이 패널에 있는 경우 최대값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 요 밑에 있는 사람은 크겠지만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작아지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이런 거 이제 여기도 이야기 나오지만 그 천장이 되게 높은 데 있잖아. 그렇죠? 내가 그 가본 바에 의하면 부천 아트센터도 그렇고 특히 롯데 콘스톨 있잖아요. 이번에 그 새로 만든 거 너무 높게 돼 있어요. 정말 막 높은데 캐논비를 확 내려야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딱 연주를 하면 이게 이제 직접으로 오는 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악기들이 위로 막 대부분 다 위로 막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를 잘 보면 뭐 나팔이 들면 소리 글로 다 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야. 나팔에서 나오는 것은 약간 저역대고 벨브에서 나오는 소리는 고역대가 많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위로 올라가거든, 저건. 그쵸? 현악기는 이렇게 치니까 또 위로 대부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건 없다고. 이렇게 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미친놈이지. 왜 위로, 45도라면 위로 올라가는 게 되게 많다고. 그러면 그걸 어쨌든 간에 관계한테 다시 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높으면 한참 있다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흡음재도 되게 많아. 뭐 이렇게 기계 장치도 되게 많고, 몸에 뭐 무대 내려 올려 장치, 온갖 이렇게 기계 장치 있으면, 그럼 거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이게 흡음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또 멍청한 소리만 나오는 거지. 그런 홀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최대한 낮춰가지고, 빨리 아까 20ms 이내 빨리 도착해야 될까요, 나한테로 이렇게. 그렇게 문제가 뭐냐면, 캐노피를 많이 내려야 돼. 그쵸? 그러면 이제 2층, 3층 있는 사람이 안 보일 거잖아.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 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높여져 놓으니까. 그냥 다 돈의 욕심이 내가 너무 많이 높게, 이렇게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앞에서 보니 웅장하지 뭔가 슉 이렇게 생겼으니까 높게, 좌우로 이렇게 높게 돼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전적에 이제 캐노피 이런 거 달 때 이걸 갖다가 띄엄띄엄 이렇게 달잖아요. 그러면 저역악기는 그냥 다 올라가고 고역악기만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일정하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다 하면 되게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후로 만드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버섯돌이가 이렇게
매달아놓는 거지. 근데 그거를 너무 장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다는 그런 콘서트홀도 있어요. 어째도 이제 좀 사실 큰 것도 이렇게 달고 작은 것들 달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최대한으로 반사가 되는 게 많이 되면 좋은데 그러면 안 이쁘잖아. 보면 뭔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뒤에 또 파이프 이렇게 멋지고 쫙 이쁘게 설치하는데 안 보일 거잖아. 그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야 문제. 예, 이거 보십시오. 대부분의 오버헤드부터. 대부분의 오버헤드 캐노피 설계에서 고르지 않은 점은 다람쥐까지 않습니다. 강한 정반사로 인해 일반적으로 호와 같은 모양이 사용되어 모든 수신기의 에너지를 보다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이게 이제 버섯돌이가 하는 역할이다. 그 실제 많아요. 부천도 그렇고. 근데 롯데 콘솔에 내가 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예 없어. 저기 위에 요거 위에 맞는 거 그 정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연주를 딱 듣는데 무대에서 연주하는 내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앉았거든. 진짜 제일 비싼 데 있잖아요. 10만 원 가까이 하는데 딱 앉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앙상블이거든. 앙상블이 뭐냐고 하면 연주하는 사람 내가 좀 일체감이 돼야 돼요. 근데 쟤네들 저 멀리서 연주하는 거 나는 이게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 하면 더 심했을걸? 너무 멀리 이미지 다 있고 소리가 너무너무 작아 또.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시향에 있는 사람, 서울시향에서 했는데 자기들도 이게 되게 더럽대. 지들끼리도 안 들리지. 지들끼리도 위가 캐노피 역할이 나도 잘 들어야 되지. 그 관객들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잘 들어야 될 거잖아요. 자기들 잘 들으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측면벽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측면벽을 좀 큰 걸 세워야 되거든. 사람이 키높이보다 훨씬 넓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2층 만들고 있잖아. 3층 만들고 한다고. 그것도 이제 사람 자리를 다 채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도 보고 뒤통수도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별로 안 좋은 거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 높이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러면 왜 캐노피라도 있어야 됐거든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케스트라 핏을 또 오케스트라 또 만들어 준다고 현장할 때 이렇게 덮어주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예술에 된다는 게 잘 알았어요. 그냥 몇 군데 가봤는데 여기 아랍노래는 아직 안 가봤어요. 두세님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가보진 않았어. 본인은 최고 좋대. 그냥 아직 안 가봤어. 어쨌든 뭐 이 콘솔에 가보면 이제 그런 거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번에 건축음악 공부했으니까 좀 가서 많이 봐봐. 그리고 그 연주하는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나도 여기서 바꿔가면서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 저 자리에서 들어보고 이 층에서 들어보고 이 층에서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요. 악기소리 이렇게 들리네.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있는 것들 한번 들어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건축음악을 공부하는데 맨날 뭐 팝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른 건데 클래식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다양한 콘서트도 찾아가 보면서 그리고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는 그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것도 유명한 홀들 많지. 특히 유럽가 많잖아요. 정말 싸. 그 왜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 우리나라가 진짜 비싼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비싸도 2, 3만 원 밖에 안 해. 정부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가서 많이 들어보고 하면 좀 이해가 좀 될 건데. 예? 린델은 더 작은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기하학 반사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수신기의 공축과 노루풀을 줄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반사경의 크기 또는 패널 밀도는 저주파 성능을 결정합니다. 중간 및 고주파 성능은 반사경 크기와 반사광 사이 반복거리로 인한 강한 부푸적 변동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주름진 표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사경의 크기하고 패널 밀도는 저주파수 음량이 내가 적다고 하면 아까 큰 걸 있잖아요. 큰 걸 달든지 작은 걸 많이 달아야 되는데 밀도를 높여가지고 해야 아무래도 저희그래도 뭐 성능이 좋아질 거라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플랫한 평면은 뭐 아까 이렇게 관객석에서 사용하는 경우 있었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캐노피는 경우는 공면으로 다니면 되고, 그래서 저역악기가 이런 것들 돼서 좀 큰 걸로 해가지고 많이 달아야 되는 거는 사실 다 아는 얘기니까. 다음엔 이제 평면하고 곡면 정도 대충 이야기 다뤄서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나 피라미드형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해볼 거예요. 예. 삼각형 또는 피라미드 어뢰 단자는 측면 경사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을 얼마만큼 높여질까요? 많이 높일 건가 적게 높일 건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돼 소리가. 그래서 그냥 뭐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냥 삼각형 모양 옛날에 있는 거 자석으로 되는 거 다 붙이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녹음실에 가보면 그 흡음재도 막 자석으로 가지고 붙여고 막 재밌어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잘 붙여야 된다는 거지. 이 보세요. 이 높이가 낮잖아요. 이게 30도보다 낮은 거야. 이 높이가. 그러면 이게 그럼 1로 날아가겠죠. 그렇죠? 이게 30도에 45도야.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얘는 1로 날아가지만 얘 들어온 건 다시 또 오죠. 이게 정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씨 뭐야? 그럼 평면이랑 똑같이 동작한다고 지금 얘는 1로 가지만. 그래서 45도가 되면 완전 정반사 생기죠. 이 45도짜리 삼각형 이거는 있으나 말한 거지. 들어가면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이거는 더 크다. 그럼 이걸 희한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옆으로 가지면 어쨌든 정반사 방향 나오는 거예요. 홈이 깊어지면 얘가 만약에 흡음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흡이 아니라 맨들맨들한 걸 하고 한다고 하면 거의 정반사인데 조금 옆으로 조금 퍼지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확산시키려면 어디에 어느 정도로 해야 생기게 돼 있어요. 30도 온도로 하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막 30도, 45도, 특히 45도 한다 그러면 이 돈질하려는 것밖에 없어. 눈으로 보면 좀 즐거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반사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봅시다. 삼각형의 각도 x가 변함에 따라 반사 특성은 노치 응답, 확산 반사 및 정반사 응답 사이에서 유동합니다. 야, 노치 응답은 뭐가 되겠어요? 요가 되겠죠. 옆으로 날아가니까 어쨌든 노치 생겨야 돼. 지가 들어간 쪽으로 안 나오면 노치라는 거예요. 지가 아니고 이 노치가 되고 얘는 옆으로 또 좀 있고 지 쪽이 나오니까 노치가 전혀 발생이 안 되겠죠. 이거는 노치가 아예 발생했는데 그냥 생기겠죠. 이것도 그냥 노치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정반사라고 있죠. 정반. 이거는 완전히 정반사, 이거는 정반사하고 옆으로 조금 날아가는 게 있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확산판으로. 산란계수로 보면 굉장히 좋은 값이 나오게 돼. 딴 데 날아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게 이런 식으로. 날아갔는데, 여기서 날아갔는데, 일로 다 날아왔잖아. 그럼 이거는 뭐겠어? 얘겠지? 얘는 옆으로 날아갔죠? 얘는 있는 거라고. 이 완전히 날아간 거, 이거는 굉장히 낮은 거, 이렇게 날아간 거고. 얘는 일로 날아간 거.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에 따라서 30도, 30, 40, 45도. 어찌 보면 이거 얼마 안 되는 각도잖아요. 그쵸? 이 보면 이게 30도니 40도인데 어떻게 알았지? 각도계 돼가지고. 삼각함수해가지고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나 보이는 거예요. 이 각도가. 삼각형은 이런 거를 잘 조심해서 잘 써야 된다. 물론 이거 업자들은 많이 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다는 거지. 예, 읽어보시죠. x가 30도 이하인 삼각형을 사용하면 특정 입자각에 대한 노치만 있는 반면 원시 루트 디퓨전은 모든 입자각에 대해 작동하지만 몇 가지 뚜렷한 주파수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자, 그럼 저 밑에 이제 x는 45도 있잖아. 45도는 모서리 반사경이라고도 한다. 에너지를 소스로 되돌려 보내는 모서리 반사경의 능력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며 일부 강당에서는 음악가와 배우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무대의 소리를 다시 반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보면 사실 무대로 완전히 반사경으로 쓰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뭐 좋냐?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차라리 그냥 평면으로 써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좀 더 모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 있겠다, 그렇죠? 좀 더 면적을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있잖아요, 요 보세요. 이 보면 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야 해주면 갖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다시 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가 다시 들으려고 야 이렇게 다시 반사되는 거 이런 거 무대 쪽으로. 그래서 저기 무대 쪽으로 다시 이렇게 반사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 네, 이 옆으로 돼 있는 거 이거 이런 거 다 전부 다 많이 달아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왜 있을까 그러면 보기 좋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 이 보시면 musicians for support라고 돼 있죠. 연주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여기 각도를 이렇게 좀 잘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좋은 콘서트는 악기들끼리 어떤 이렇게 양성물이 있잖아요. 하모니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고 무대로 전달해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아까 요 높이가 충분히 높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꺾여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쵸? 이런 것도 해서 그래서 요 안에서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제일 바이올린, 제일 바이올린부터 해가지고 비올라, 첼로, 뭐 더블 베이스 있고 목관 악기들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배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게 목관 악기 소리를 여기 목관 악기 있는 이 친구들이 제일 바이올린 잘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소리를 또 관객석에서 잘 들어야 될 거고. 그런 게 이제 잘 된 노래, 이제 좋은 노래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왜냐하면 연주하는 사람들은 온 지방에 있는 그 다단일 거잖아. 어? 그러면, 이제 욕이라는 욕을 다 들어먹는 노래 되게 많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래 어딘 줄 알아요? 세종문화회관. 거기는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뭘 해도 안 돼, 여기는. 공연하기 되게 더러워. 클래식 공연은. 얼마 전에 제가 그 성악가, 유명한 성악가 있었어요. 테너? 그 양반 와서, 공연하는 듣고, 저녁 때 회식을 같이 했어. 야, 무대에서 듣다가 바로 끝나고 나서 회식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때 그 예당 챔버홀에서 했거든요. 챔버홀은 좀 작은 거예요. 규모가 작은, 한 몇백 명 들어가는. 챔버홀보다 좀 예전에 난 기존에 챔버홀보다 좀 크면 리사이틀 홀이 되고, 그보다 크면 콘서트 홀이 되는 거, 그보다 뭐 오페라 홀이 되는 거. 크기가 다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소리 되게 좋아, 챔버홀. 거기는 진짜 그 소리 되게 좋아, 진짜. 거기는 내가 보더라도 너무 설계가 잘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소리 어때? 그러니까 여기 소리 너무 좋다라는 거야. 자기 앞에서 부르니까 아무 이제 피아노하고 둘이서만 하는 걸 거잖아요. 피아노에다가 그 뭐 테너 이렇게 둘이서 하는 거 2시간 동안 해서 졸려 준 줄 알았는데요. 2시간 동안 너무 열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당신도 좋냐 그러니까 여기 예다 고스를 짱이라는 거야, 이게 특히 체인볼이. 왜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지하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며칠 전에 롯데 콘서트인데 말하는 게 저기 갔다 왔는데 거기는 반음이 차이가 난다 그랬지, 반음.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노래 부를 때 되게 더럽다고, 이게 소리가 약간 플랫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표현이.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네? 읽어주시죠. X가 54도 이상으로 증가하며 광선이 표면을 벗어나기 전에 수행하는 반사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캐틀드 레벨, 여기서 이제 50도, 80도, 85도에 대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확산으로 치면 어느 이름 좋겠어요? 이 85도 해가 좋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있잖아요. 50도, 80도. 그러니까 좀 얇게 이렇게 낮게 하는 게 시청이 낫다는 게 생각해요. 이런 것에서 본다고. 예, 하십시오. 각도가 매우 커지면 상당히 넓은 단일엽이 나타납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소스로 다시 반환하지만 X가 45도인 표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확산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반환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매우 좁아지고 많은 수의 반사가 발생하면 분진 구조가 형성됩니다. 결과적으로 분진 흡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삼각형 이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삼각형이 여러 개 붙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삼각형에 있는 이야기는 아까 이게 AFMG 리플렉스에 다 우리가 설계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거의 다 나와. AS 리플렉스 가면. 왜냐면 BM 분석해서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내가 삼각형 각도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실제로 스케트링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줍니다. 그거는 AFMG가 좋더라고. 근데 이제 어뢰를 해가지고, 어뢰가 여러 개 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개 날 때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트라이앵글이 한 개일 때, 그렇죠? 이게 점선 이거는 있잖아요. 그냥
평평한 현자니까 막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반해서 이제 이거는 이쪽은 A는 한 개일 때고 얘는 이제 5개일 때요.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펼쳐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읽어주시죠. 30대주의 큰 노치가 평면표면과 비교한 삼각형 어레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주기성 때문에 추가 역이 발생합니다. 주기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러 개 쓰면 그렇죠. 이러한 주기성 역은 슈레드 디퓨저에서 사용한 변주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서로 다른 삼각형 크기를 선택하고 이산 함수 시퀀스에 따라 정렬할 수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한테 똑같은 걸 달지 말자는 거죠. 좀 높이 좀 다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뭐 삼각형 크기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다.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이 천장에 있는 거 많이 달았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 달아놨잖아. 그쵸? 이 여러 개 달아놓은 거잖아. 그리고 아까 이게 흡음하고 이렇게 이것도 그냥 막상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여기는 흡음이고 여기는 반사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이 하나의 라인을 보면 1, 1, 1, 0, 0, 1, 1, 1, 0, 0, 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지금 이게 이 난수 시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신한 거지. 그냥 물론 모르겠어요. 보기 좋아하고 디자이너가 야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다 난수를 해서 한 거야. 재밌는 거는 이게 하나 더 있어. 요 피라미드 모양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 모양 하나가 완전한 피라미드가 아니야. 요 길이 네 길이가 다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확산을 시키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만들지가 않는 거야. 예, 읽어주시죠. 두 개 이상. 이산의 관체는 깊이가 반파장 배수일 때 발생합니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깊이 삼각형을 사용하여 더 높은 전반사 에너지 주파수 대역이 다르게 하며 생성된 노치를 심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은 삼각형을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것이지만 밑에 보시면 1.2 바이 1.2m 비대칭 피라미드는 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 강화, 석고 구동체가 되었으며 측면은 황금 비율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오프셋 정점을 사용하면 인접한 피라미드를 90도 회전하여 피라미드 천장에 비주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 삼각형 피라미드에서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삼각형이랑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맞고 나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가 흡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웨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용실에 가보면 웨지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흡음되는 원리도 맞고 나면 여기로 가고 이리로 가고 안에 트랩이 돼버린다고 하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고역이라는 것들은 이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뾰족해지면 뾰족해질수록 더 트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고역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많이 이렇게 얘를 너무 많이 뾰족하게 해줘버리면 확산이 아니고 흡음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지. 이 트랩 때문에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까 비대칭 피라미드 쓴다 그랬죠. 아까 꼭지가 4개가 다 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또 놓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있잖아요. 돌리는 거 이렇게 똑같이 놓는 게 아니고 붙일 때 똑같이 이렇게 아까 뭐 가장 길고 가장 짧은 걸 돌려가면서 이렇게 붙이는 거지. 왜냐면 이게 1.1m, 1.2m짜리니까 돌려도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면 다 이게 지그재그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끔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장에 비주기적으로 장착하면 좋다. 그래서 이 오프셋의 정점은 또한 모든 피라미드 측면이 동일한 각도가 되는 것을 피하고 소리가 몇 방으로 반사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돌린다고 계속. 돌아가는. 나도 이거 처음 알았어. 이런 거. 오, 이렇게 해서. 방금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시다. 뱅뱅뱅 돌릴 수 있도록. 재밌을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작은 사이즈로 좀 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자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벽에 탁탁탁탁 붙였어. 내가 벽이 철판으로 돼 있는 거야. 탁탁탁탁 제가 이런 모양 같다. 다음에 또 가보면 또 다른 데도 붙어있어. 왜 그랬어요? 그러면 심심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겨본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확산제도 있고 흡음제도 있고 흡음이 되어 있는 이런 반대기들도 있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이제 오목한 표면이에요. 이거 오목한 거 있잖아요.
이 오목감 표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볼록감 표면이 있고 오목감 표면이 있을 거잖아. 렌즈 역할을 그치. 첫 번째는 오목감 표면이 있으면 최고 지약이야.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갔어.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이제 큰 이렇게 가운데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평상 같은 넓은 게 있더라고. 그쵸? 넓은 게 있는데 위가 이렇게 엄박한 게 됐어. 그 안에서 이야기하면 막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석사기도 크게 들리는 거야. 거기서는 소리가 뭐 이거 뭐 정복기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다 보태자가 이렇게 포커싱이 내가 이렇게 오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너도 깜짝 놀란 적 있어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원목감 표현입니다. 저 여사도 그 디자인 스튜디오에 이걸 돔으로 외부에 빛을 받기 위해서 그게 만들었던 거고요. 문제는 품평을 하면 저기서 속상하고 다들 구변 분명 욕하는 거 맞을 텐데 저 새끼 좀 자 이제 그런데 이 오목감 표면이라는 게 다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딱 그 초점에 맞출 때만 그러는 건지 초점이라는 게 이렇게 다시 퍼지잖아요. 그치? 그리고 초점 그 사이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아까 서로 모이도록 할 수도 있지만 더 퍼지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캐논 빛을 어디다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목한 게 생겼을 때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주면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리가 아까 이런 것처럼 나쁜 영향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읽어보시죠. 호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는 소스와 수신기의 위치와 호의 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의 반경, 각도,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림 11.20과 11.21은 분면의 초점 효과가 호의 초점 거리에 따라 가까운 일부 수신 거리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일부 수신 거리에서만 문제가 된다. 근데 일부 가깝게 많이 쓴다는 게 문제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쵸? 확 모이지 않는 게 그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로 다 모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많이 퍼졌죠. 그치? 그치? 그럼 언제는 이렇게 퍼지고 언제는 이렇게 서로 다 모이냐고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사람 제약 같겠죠. 저기 있는 사람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개떡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일정하게 들어올 거고, 오히려 여기 들어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또 퍼져버렸죠. 이런 식으로 또 퍼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한테 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포컬 포인트가 이렇게 모이는 데 있는 사람은 아주 지역인 게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박윤희 이야기처럼 이제 속성형수 다 걸리긴 나도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그런 거. 네, 결과적으로 표면 초점인 청취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인 청취자 기에 안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들으면 그러면 좀 그래도 좀 쓸 수 있다는 거. 네. 초점이 청중보다 훨씬 위에 있으면 오목한 표면이 역사적으로 분산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거 내가 말한 거 요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많은 표면 토폴로지만큼 분산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초점이 청중 아래에 있는 경우 초점을 맞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위에서 들리는 중간 표면 소리의 집중은 다른 음향적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사실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만약에 퍼지게 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볼록하게 했으면 될 거잖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네. 구의 한 분문으로 만들어진 깊은 오목한 표면의 경우 초점의 너비와 피크 압력은 파장의 함수입니다. 그래. 파장에 따라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 세그먼트의 경우 초점 에너지는 구 단면 파장과 개방 각도의 함수입니다. 구 반지름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만 좀 싫다 합시다. 변할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아니 볼록하게 만드는데 왜냐 그러면 서양 가보면 이제 성당 가보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치? 도움이 다 있다. 우리가 이게 도움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그 도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허음제로 때려 넣거나 아니면 안에다가 확산제를 넣는 거. 그렇죠. 확산을 확 키우면 되죠. 그리고 돔그 이런 데다가 아까 그 캐노피 이런 거 막 달아가지고 그래서 막 분산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런 거 되게 막 실제 왜냐하면 공연장이 대부분 전장이 다 이래요. 왜냐 그러면 이게 하중 부채를 편하잖아요. 편했던 것보다 이렇게 되면 또뭐 강인해진 거니까 위에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 좀 보기도 더 예쁘겠지? 그때는 어떻겠냐. 그래서 정치자의 초점을 맞춘 오목한 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흡음재 또는 디퓨저로 표면을 처리하거나 반사경을 사용하여 소리가 분면에 도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흡음을 적용할 때 방해의 재난시간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겨우 1초에 맞춰놨는데 그걸 흠집었다 보니 0.5초 떨어지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디퓨저를 오목한 표면에 배치하여 반사된 표면을 분해하여 음향 에너지를 잃지 않고 초점을 분산시키는 초점을 분산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응? 구형으로 오목한 큰 표면의 경우 초점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런던의 로얄 엘버트 홀에 걸려있는 보석들은 그랜드 돔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며 많은 소리가 오목한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여 집중된 에코를 줍니다. 이게 이제 런던의 로얄 엘버트 홀 한번 가보면 나도 안 가봤어요. 참고로. 거기 가보면 이제 이게 전형적인 돔이었는데 옛날에 그 쓰레기였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행사를 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수준이었어요. 그 지금은 로얄 엘버트 홀 그러면 좀 한스 짐번 저번에 나와가지고 막 파이프 올겠네 막 난리 치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 로얄 엘버트 홀이거든요. 그 소리는 지금 많이 괜찮아졌거든. 그 이제 버스 소리를 굉장한 버스 소리로 많이 달아났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볼록한 거로 넘어갈게요.